회장님,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압도적인 지표를 먼저 보십시오. 시장은 지금 이 기억의 표면적인 흑자 전환 모멘텀에 그저 환호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오늘 이 거대한 파도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마진율 구조 변화라는 변수까지 완벽하게 뜯어볼 겁니다. 이 영상은 기본기를 이미 완벽하게 숙지하신 회장님들을 위한 심층 브리핑입니다. 뻔한 장밋빛 스토리는 과감히 걷어내고 디테일한 밸류에이션과 현실적으로 체크해야 할 과제만 씹어 먹어봅시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갑니다. 자, 화면 한가운데 아주 거대하게 박혀있는 이 숫자 277%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대덕전자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 중과율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 뉴스와 데이터를 딱 접하고 그저 전방 IT 수요가 반짝 회복해서 나오는 뻔한 기저효과구나, 단기 호재의 뿐이구나 하고 아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277%라는 숫자는 단순히 사이클에 탔다고 나오기엔 너무 폭발적이니까요. 그런데 재무제표의 주석사항들과 세부적인 제품 믹스 변화 추이를 현미경처럼 아주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나서야 제 생각에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숫자의 이면에는 과거처럼 돈 안 되는 구형 라인들을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마진이 가장 많이 남는 비싼 기판만 골라 파는 정말 잔혹할 만큼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의 사이클에 운 좋게 탑승한 요행이 절대 아닙니다. 기업 스스로 살에 깎는 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구조적 성장 동력이란 뜻입니다. 회장님, 지금부터 보실 숫자가 오늘 보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1번, FC BGA 수율 및 마진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만 목을 매던 대덕전자가 어떻게 고마진 기판 기업으로 변모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화면에 띄워드린 이 2분기 실적 추이와 영업이익률 데이터를 아주 꼼꼼히 뜯어봐 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바닥을 벅벅 긁으면서 간신히 한 자릿수 초반에 머물러 있던 저 파란색 이익률 선이 지금 2020년 1분기를 기점으로 어디까지 솟구쳤습니까? 단숨에 14.8%라는 정말 경이로운 위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표에 적힌 영업이익 513억 원이라는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결코 전방산업에 호황이 던져준 공짜 선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뜯어보니 패키지 기판 라인의 가동률이 이미 90%를 훌쩍 넘어선 사실상의 풀캐파 상태에 도달해 있더군요. 물리적인 생산 한계에 부딪혔을 때 대덕전자는 덩치를 억지로 키우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가 빗발치는 그 절호의 타이밍에 오히려 마진율이 뚝뚝 떨어지는 레거시 메모리 기판 물량을 100억 원어치나 과감하게 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 생산 라인에 북미 전기차 업체의 AI4 자율주행 칩과 고사양 서버용으로 나가는 최고가 FCBGA를 아주 꽉꽉 채워 넣었죠. 수요 대비 부족한 생산 능력을 오히려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믹스를 개선하는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저 14.8%라는 숫자를 창조해낸 진짜 원동력입니다. 과거 스마트폰 기판 시절부터 뼈를 깎으며 축적해온 미세 회로 공정 기술을 이 까다로운 대면적 FCBGA에 완벽하게 이식해냈습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수율을 뽑아내고 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덕전자만의 강력한 해자이자 호재입니다. 특히 테슬라로 추정되는 이 북미 고객사향 자율주행 기판 공급은요, 벤더로서의 가격 결정권은 물론이고 기나긴 장기 수주 가시성까지 한 번에 담보해주는 완벽한 펀더멘털의 진화를 증명하고 있죠. 하지만 회장님, 이 그림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허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전히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레거시 IT 세트 수요의 지연 문제입니다. 최근 데이터만 봐도 중국 주요 OEM 업체들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45% 이상 급감했고 글로벌 PC 교체 주기마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범용 기판의 전방 수요가 계속해서 바닥을 긴다면 어떨까요?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억지로 라인을 효율화해놓은 그 선택들이 자칫 거대한 고정비 부담의 부메랑이 되어서 전체 캐파의 효율을 단기적으로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 아주 냉혹하고 묵직한 변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내용이 생각보다 좀 깊어지는데 괜찮으시죠? 이 다음 부분들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완전히 좌우할 핵심이라 조금 더 밀도 있게 가보겠습니다. 2번, 다층 인쇄 회로 기판, 즉 MLB의 르네상스입니다. 우주항공과 AI 인프라 사업부를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업부별 매출 구성의 이 극적인 변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 데이터를 열어볼 때만 해도 MLB 라인은 과거 통신 장비용으로나 쓰이면서 고작 7에서 8%의 그저 그런 이익률을 내는 낡은 캐시카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집중된 항공우주 부문 매출 막대 그래프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무려 118%나 퀀텀 점프를 하면서 183억 원을 그대로 꽂아 넣었더군요. 회장님,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실적 반등 따위가 아닙니다. 이건 대덕전자가 드디어 그 뚫기 어렵다는 글로벌 탑티어 위상 사업자의 퀄 테스트를 보란듯이 통과하고 진입장벽이 겹겹이 쌓인 우주방산 생태계에 메인 벤더로 완전히 자리를 굳혔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거기다가 AMD의 AI 가속기한 기판 양산까지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돌려버리니 이 MLB 라인은 이제 10% 중반대의 고마진을 쓸어 담는 진정한 황금알로 황골탈퇴를 해버린 겁니다. 옛날처럼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리던 그 나약한 대덕전자는 이제 이 재무 데이터 어디를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신사들의 폭발적인 AI 인프라 확충,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주항공 분야의 장기 수주. 이 독보적인 레퍼런스는요, 대덕전자에게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 마진의 안전판을 쥐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막대한 자본을 인프라에 쏟아붓는 현 시점에서 사실 이보다 더 단단하고 강력한 호재를 찾기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장밋빛 궤도 속에서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차갑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대덕전자는 현재 매출의 82에서 86%를 달러 결제 기반의 간접 혹은 직접 수출에 철저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실적 전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태생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죠. 지금 우리가 환호하는 저 화려한 수익성 이면에는 사실 우호적인 고환율 효과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만약 매크로 환경이 변해서 환율이 1,300원 이하로 훅 떨어져 버린다면 영업이익의 10에서 15%가 그야말로 허공으로 억울하게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하방을 반드시 밸류에이션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환율 변동성 부분도 체크하셔야 하지만요. 진짜 판을 뒤흔들 반전 데이트는 잠시 후 후반부에서 보여드릴 치킨 게임 시뮬레이션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열어보기 전까진 절대 섣불리 투자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시장의 흔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오판하고 있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3번, 니치 도미네이터의 자본 배치 전략. 경쟁사들의 조단위 투자와 대덕전자의 스마트한 투자, 어느 쪽이 맞을까요? 회장님, 여기서 화면 흐름을 잠깐만 멈추고 이 요약 재무상태표 한 구석에 있는 30.1%라는 놀라운 부채 비율 숫자에 주목해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무거운 장치 투자가 숨쉬듯 일어나는 이 기판 제조업 바닥에서 부채 비율이 30%대라는 건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압도적인 재무 방어력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더 파고들어 보니까요. 1분기에 자산과 자본이 나란히 200억 원 넘게 쑥쑥 증가하는 동안에 부채는 오히려 42억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게 뜻하는 바는 아주 명확하고 날카롭습니다. 남들처럼 수조 원의 막대한 감가상각비를 등에 짊어지고 그 피 튀기는 범용기판의 레드오션에서 단가 경쟁을 벌이는 바보 같은 짓을 피했다는 겁니다. 대신 대덕전자는 500억 원 내외에 아주 스마트하고 타겟팅된 자본만에 핀셋처럼 투입해서 수율이 가장 잘 나오는 니치 마켓, 즉 전장과 우주항공의 병목 구간만을 정확히 뚫어냈습니다. 조단위의 감가상각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짐을 피하면서도 이익의 질은 극대화시킨 거죠. 이 영리하디 영리한 자본 효율상이야말로 대덕전자가 진정한 시장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입니다. 회장님,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른 경쟁사들의 저 수조 원대 매머드급 설비 투자가 결국 대덕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갉아먹을 진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덩치를 무식하게 키우다가 막대한 고정비와 감가상각비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버릴 경쟁사들의 뻔한 자충수라고 보십니까? 시장의 판도를 읽어내시는 회장님들의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투자 전략을 가다듬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무거운 감가상각의 늪을 유유히 피하면서 고부가가치 타겟 시장에서 흑자 구조를 단단히 굳힌 이 생존 전략. 이건 기업의 긴 영속성을 담보하는 최고의 호재임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무리하게 은행빚을 끌어다 쓰지 않고도 시장 최고급 제품을 찍어내는 이 극강의 효율성은요, 훗날 뼈아픈 불황이 닥쳤을 때 그 진짜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방어막이 완벽해 보여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선 안 될 아주 서늘한 먹구름이 2027년쯤에 몰려오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비덴이나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그리고 국내 대형 경쟁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수조원짜리 공장들이 2027년에 일제히 가동 래프를 켜고 시장에 엄청난 물량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리면서 고객사 쪽으로 단가 협상력이 훅 넘어가 버리는 그 지독한 치킨 게임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대덕전자가 안에서 아무리 뼈를 깎아 효율을 높여놓았다 한들 업계 전반에 휘몰아치는 판가 하락의 거대한 쓰나미 압력을 온전히 100% 피할 수는 없다는 점, 이것을 현 시점에서 가장 묵직하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반드시 상정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브리핑의 마지막 핵심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4번, 밸류에이션 불일치와 미래 콜옵션 가치. 우리가 실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할 숨겨진 가치를 뜯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글로벌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 비교 지표를 저와 함께 아주 세밀하게 씹어먹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FC BGA 1티어 업체들을 보면요. 현재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무려 40에서 45배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전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22에서 29배라는 정말 지독한 할인 구간에 머물러 있죠. 이 엄청난 간극이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주식시장이 아직도 대덕전자를 과거 스마트폰에나 들어가는 흔해 빠진 메모리 기판이나 찍어내던 2등 업체로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팍팍하게 쪼그라든 밸류에이션 안에는 대덕전자가 2030년을 겨냥해서 인텔 같은 빅테크들과 물밑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유리기판 소재 결합 테스트, 이 어마어마한 기술적 콜옵션의 가치가 단 1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의 낡은 편견과 무지가 만들어낸 이 밸류에이션의 거대한 공백, 숫자 이면을 읽을 줄 아는 회장님들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바로 이 공백이 일심 6만 원, 아니 그 이상을 바라보며 베팅할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재평가의 공간이 되는 셈입니다. 방금 짚어드린 글로벌 경쟁사 대비 턱없이 낮게 형성된 멀티플, 그리고 장기적인 유리기판이라는 거대한 모멘텀은 대덕전자의 주가가 향후 구조적으로 레벨업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하고 강력한 긍정적 논거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완전히 달라진 이익 체력을 뒤늦게 체감하기 시작할수록 그 멀티플의 간극은 미친 듯이 좁혀질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우상향 궤적이 확실하다고 해서 그럼 지금 당장 맹목적으로 비중을 꽉 실어도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반영하면서 바닥 대비 너무 가파르게 치솟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술적 지표인 RSI가 과열권에 아주 바짝 진입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지표로서 직시하셔야 합니다.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속도보다 단기적인 주가 폭등이 훨씬 더 가팔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얄팍한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단편적인 악재 뉴스 하나만 톡 떨어져도 그 매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주가를 단기적으로 아주 크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변동성의 뇌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매매 타이밍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회장님, 이제 오늘 브리핑의 진정한 클라이맥스, 최종 객관성 점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그 모든 희망적인 호재와 장밋빛 전망의 전원을 여기서 완전히 꺼버리겠습니다. 오직 냉혹한 시장의 논리만 남겨두고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죠. 자, 화면에 띄운 이 혹독한 시뮬레이션 표를 저와 함께 하나하나 뜯어보시죠. 2027년 마침내 경쟁사들의 그 거대한 메가팹들이 일제히 돌아가며 시장의 기판을 미친 듯이 쏟아내는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고 칩시다. 게다가 설상가장으로 중동발 악재가 터져서 기판의 핵심인 유리섬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15% 이상 폭증하고 설상가상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마저 반토막이 나는 그야말로 숨도 못 쉴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 몰아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들이라면 당장 공장 문을 닫고 파산을 걱정해야 할 이 최악의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대덕전자의 생전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견고합니다. 범용 기판의 판가가 바닥을 뚫고 무너져도요, 이미 장기 계약으로 단단히 묶어둔 테슬라양 전장기판 물량이 전체 가격의 하한선을 철통같이 방어해줍니다. 원자재 값이 치솟아서 전체 마진율이 13%대까지 쪼그라드는 타격을 입더라도 막대한 이자를 갚느라 피를 말리는 경쟁사들과는 다릅니다. 부채 비율이 고작 30%인 대덕전자는 아주 여유롭게 현금을 돌리면서 이 불황의 터널 끝을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레거시 기판 수요가 증발하는 충격조차도 서버용 DDR5 전환에 따른 단가 상승분이 그 타격을 훌륭하게 흡수해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보시는 이 냉혹한 매크로 변수들은 대덕전자 주주들에게 잠깐의 계좌 파란불, 즉 주가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기업 자체를 뒤흔들고 쓰러뜨리는 생존의 위기로는 결코 전이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준비한 심층 브리핑이 도출해낸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론입니다.
과연 대덕전자는 다가오는 치킨 게임의 거센 폭풍을 무사히 뚫고 시장이 억울하게 부여한 이 가혹한 할인율을 완벽하게 부숴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심층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압도적인 호재와 그 이면에 숨은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쳐드렸습니다. 철저히 공개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결제, 즉 투자의 판단은 회장님의 몫입니다. 오늘 브리핑 핵심에 대한 회장님의 의견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질문을 통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고 더 디테일한 근거 자료는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시간 아껴드리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서투하십시오.